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 자, 정부에서 강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자, 정부에서 긴급 조정 같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노총에서는 여론몰이 중단하라. 긴급 조정 같은 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김민석 총리와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지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삼성의 노조 문제가 단지 삼성이라는 개인 기업 하나의 문제인 것인가? 라는 거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460만 명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50%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단순하게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내까지 큰 불안감을 주고 있고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두 차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대화가 무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내일 마지막 대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이 대화도 여전히 그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추계로 나오는, 물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업적 손실이 100조 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삼성 사측과 노조 두 쪽의 문제만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삼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 제2차 벤더들 3차까지 다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점을 정부가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모시게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런 것들이 결국 노란봉투법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사실 지금 노총에서는 이거 뭐 우리 보고 황제 노조,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 아니 파업권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는 파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더군요. 예, 그런데 지금 삼성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적인 정서에 얼마나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삼성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이 한 1억 3천에서 4천 되는데 지금 삼성 노조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상여금을 주다 보면은 한 6억, 7억, 8억을 이제 준단 말이죠. 이게 국민 정서상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특히 지금 삼성 이 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열사도 계열사지만 지금 삼성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인데 이게 왜냐하면 완제품 쪽에 휴대폰이라든지 또 가전이라든지 또 메모리 이제 부품 쪽에 보면은 또 이제 이 메모리도 있지만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 전자 기업인데 그러면 잘 되는 이런 어떤 그 메모리 분야만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라든지 또 삼성그룹의 많은 이런 어떤 자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삼성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잘 아신 것처럼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해소하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과연 잘 된다고 해서 다 이익금을 상당 부분
노조라든지 이런 어떤 임금으로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어떤 노조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일단 내일 사측과 노조가 마주 앉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함께요. 지금 노조에서는 원래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한 반면에 추가 성과급으로 회사 쪽에서는 추가 성과급 10%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중재안이 12 또는 13%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인 건데 내일 막판 협상에서 이 타결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조가 지금 정부 측에서도 또 여론으로서도 지금 많이 공격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에서도 지금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원들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4,000명, DX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는 그 노조원들이 4,000명을 탈퇴했대요. 지금 원래 삼성조합 노조원 수가 7만 1,750명 정도인데 탈퇴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나서 6만 4천 명 아래로 떨어지면 과반 노조의 지위를 잃어서 협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김수희 변호사. 네. 이렇게 지금 노조원들의 줄탈퇴가 이뤄지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최근에 가장 새로운 이야기는 조합비 중에 5% 정도의 직책 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조합비는 1인당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7만 명의 노조원 수를 생각하면 월 한 7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예. 이 중에 5% 정도면 약 3,5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집행부가 현재 노조의 집행부가 5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1인당 가져가는 비용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다. 사실 이런 비용이 집행부에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생기면서 내부적으로는 좀 더 어떤 갈등이 고조되고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 직책수당, 노조 직책수당으로 한 6, 700을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노조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적 관심사고요. 또 비판도 있습니다. 노조도 그런 여론을 잘 고려해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재용 회장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이재용 회장이 어제 급거 귀국해서 사과했죠. 3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맡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회장이 어제 긴급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면서 저렇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안지영 기자, 삼성은 회사 측이나 노조나 노조원들이나 직원들 모두 한 몸이다. 자, 비바람은 내가 맡겠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또 해외 고객들, 해외 있는 바이어들 모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직접 썼다는 저 사과문 총 8문장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과, 사죄, 죄송 등 관련된 이야기가 3번 정도 크게 들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인으로서 글로벌 첨단 기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사과, 그리고 우리가 한 몸임을 강조했고요. 마지막은 이 대한민국 기업의 총수로서 국민 앞에 또 한 번 사과를 한 겁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이 지금 불거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점에서 일단 사과의 정석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과를 통해서 노조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노조에서는 사과 내용을 확인을 했고 신뢰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섭부터 노력을 하겠다. 또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부터 내일 또 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그 전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사과 내용을 밝혔고 노조에서 어떤 호응의 입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번 8문장이 꽤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 이렇게
여러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2015년이었고요. 2020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경영권 승계 등등 관련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사과 함께 보시죠. 저희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계 총수가 저런 식으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자, 김수희 변호사. 네. 저 사과들을 놓고 사과문의 정석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던데 어느 대목에서 그렇습니까? 예, 특히 메르스 사태 때 사과에 나섰던 이재용 당시 이사장의 사과의 부회장이었어요, 경우에는 당시에. 예. 부회장의 사과의 경우에는 어떤 관심과 걱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또 예방책까지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모두 들어가서 사과의 정석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2020년도에 어떻게 보면 경영권 승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다 직접적으로 앞으로 경영권 승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한 차원 높게 비상하는 삼성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총수 자리에 오를 당시 또 지금 올라 있는 어떤 총수가 사과의 자리에 직접 나서기는 쉽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과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이재용 지금 회장입니다. 지금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삼성과의 이해관계자들이 매우 많잖아요. 주주만 460만 명이고요. 고객사들도 해외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하여 매우 유수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총수가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사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만해도 이재용 회장 젠순환과의 치맥 회동, 또 아들의 장교 입대 등등으로 굉장히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환한 표정의 얼굴들을 많이 대중들이 봐왔는데 어제 단호한 얼굴, 또 무거운 얼굴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주주들은 또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내일 극적 타결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나흘 뒤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마지막 협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최대 100조 원.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정부 조정 아래 이뤄지는 노사교섭을 마지막 기회라고 노사에 경고한 뒤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강제 중단하는 제도로 자율교섭이 우선인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입니다. 김 총리는 개입 근거로 반도체 공장은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예상된다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갖는 의미를 짚으며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무조건 막겠다는 정부 의지를 노사에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런 정방위적 호소에 삼성전자 노조 측
내일 있을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간극은 여전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총리 담화에 입장을 냈습니다. 노사 화합이 될 수 있게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책정 기준을 기존 요구였던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줄이되 나머지는 주식으로 보상받는 절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봉의 50% 상한 폐지 유지 기한도 하이닉스 수준인 10년을 주장했었지만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성과급 체계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어 내일 조정에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성과급 비율 조정 등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명문화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타협점으로 한시적 명문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근 노노 갈등으로 탈퇴 신청한 4천 명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 수는 6만 7천 명, 임직원의 과반인 6만 4천 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섭 대표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앞에 닥친 파업 위기, 운명의 한 주가 될 이번 주를 해외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삼성전자 파업이 자국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노골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혜란 기자입니다. 한국발 파업 리스크에 대만 언론들은 연일 삼성전자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如果罢工扰乱三星晶片生产，直接和间接损失可能高达100兆韩元。 TVBS는 삼성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자체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가진 대만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체 공급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만 최대 디램 업체인 나냐 테크놀로지를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AI GPU ASIC 及高速记忆体需求激增，科技界齐聚台湾，也凸显台湾在全球供应链的重要性。 실제 파업 우려에 나냐 테크놀로지 주가는 6% 넘게 급등했고 대만 종합 주가 지수 역시 장중 한때 42,4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那台湾的部分呢，靠内资自己又买上去了嘛？我们知道台湾已经超越中国了嘛，基本上成为新兴市场最大的权重。那韩国也后来跟上。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역시 최신 DDR5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며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책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을 직접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은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정밀하게 안정화하고 웨이퍼 가공 등 정상 생산 체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만 12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고용 기업이자 1,7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의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세계 최초 HBM4 양산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적자였던 파운드리 부분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서 있는 동안 해외 경쟁 기업들은 그 틈을 활용해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삼성전자의 파업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노사 문제의 해법은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책임있는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측 역시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며 이룬 성과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